떨어져도 낮 동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는 구름 조금 끼겠고 낮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캐나다 토론토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은 로스앤젤레스는 22도, 토론토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프랑스 파리는 구름 조금 끼겠고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은 흐리겠고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세계 주요 도시 날씨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3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AM 824kHz, FM 98.9MHz, 태백 93.7MHz, KBS 강릉 제1라디오입니다. HLKR. 진이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12일 이후로도 회담이 연장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북한이 합의만 한다면 6월 12일 회담을 그대로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미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북미 간 대화의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KBS와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밝힌 견해가 공식 입장이라며 지금은 사태 변화의 추이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에 나선 특별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 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에서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서 재판 개입을 시도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발견했지만 실제 문건대로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평균 경쟁률이 2.32대 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이틀째이자 마감일인 어젯밤 10시 모두 9,30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71명이 등록해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많은 9명 후보가 등록을 해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모두 46명이 등록을 마쳐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명 유튜버 양모 씨의 노출 사진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강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초 한 음란 사이트에서 양 씨 등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은 뒤 다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양모 씨가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피해 모델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오르며 리터당 1,600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보면 5월 넷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평균 13원이 오른 1,593.1원까지 전방에 과속 치솟았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마지막 주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 등유 가격도 최근 몇 주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춘천,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11시 5분입니다. KBS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원석규입니다. 국내외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 혁신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력 산업들은 위기에 처한 반면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신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 환경을 폭넓게 분석하고 또 혁신적인 사업 주제를 적극 발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내일의 신기술, 뉴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라, 유난 업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